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나마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매우 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실망감을 표현한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 했지만은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고언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 문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항에 단 3줄이 포함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 선동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서 안보의식이 무장 해제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법무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문제점들을 중요한 부분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겼습니까?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동안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할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저희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 제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 6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이자 인도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 추진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8.15를 기해서 일회성 이산가족 친척 상봉만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합의보다 후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기의 획기적 증대, 서신교환과 영상상봉 등을 실현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전시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14선언 합의사업과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4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 현대화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북 지원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내 국회 비준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당은 다룰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유형의 도발은 북한이 그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편도 포격, 8.4 목함 지뢰 도발, 1, 2, 3차 연평해전, 휴전선 충격 도발, 무인기 침투 도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적대 행위의 사례로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만을 예외로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 긴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범주에 우리 언론의 대북 비판과 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 SNS 활동도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됩니다.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려면 북한으로부터 NLL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 측 입장을 두둔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이 목숨으로 사수해온 우리의 영토 경계선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에서 우리 영토 경계선은 NLL과 관련한 합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은 공동어로 수역은 장산곶 앞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우리 측 수역을 북에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제안대로 공동어로 수역을 추진한다면은 이는 서해 5도 방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관인 한강 하구 공동 이용과 북한 선박의 인천 앞바다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인천 등 수도권의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장을 내주고 서해 5도와 서해 바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평화 협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하려는 목적을 규범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규범인 유일영도 10대 원칙의 제1조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규정들이 제거됨으로써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협정 체계를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군축 문제 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계적 군축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마한 양보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만 일반적 군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군축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후방으로의 이동 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 보장을 위한 정치 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던 수단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남북한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수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천한다는 표현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9.19 공동선언 제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들을 포기할 것을 명기했던 것에 비해서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북한이 문제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문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무슨 책임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비용을 대한민국에 지우려는 족쇄가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협상 전략에 부응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북한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